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6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변화를 줄지, 어떤 촉매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표정도 안 보이고 네, 도움이 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바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세요.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바쁘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고요. 방법들도 정말 많고.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 버리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것들 외에도 오늘 좀 더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이것들을 버리고 나면 확실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요, 내 몸이 좀 더 가벼워요. 움직이기가. 결정하기도 쉽고요. 포기하기도 쉬워요. 저는 계속 신나는 일을 찾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신나는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 울산에 오기 싫을 정도로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빨리 가고 싶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계셔도 돼요. 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으면 그냥 헛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지금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평범한 우리는 돈도 없고. 절대 세상이 알려주는 경쟁하는 방식으로 더 잘해야지 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뭐 같습니까? 아이스크림. 헤일로 탑이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여기 적힌 숫자가 뭘까요? 칼로리예요, 칼로리. 아이스크림 한 통의 칼로리라는, 우리 보통 공깃밥 한 그릇이 한 200칼로리쯤 되나요? 그 아이스크림 파인트 하나가 90칼로리, 80칼로리. 창업자가 38인가 단 거 먹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어요. 이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 이 청년이 고위험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못 먹게 된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자가 아마존에서요, 18달러 정도 되는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제조기. 그걸 사가지고 설탕 없이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은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18개월 동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잘 안 팔려요. 근데 계속 노력했죠. 그래서 우연히 유명인 헬스 트레이너가 그걸 한 달 동안 먹어보고 한 달 동안 살이 빠지고 건강해졌다는 거를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 전에 이런 시도를 했고, 헤일로 탑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그 북미 시장에서 하겐다즈와 베넨제리가 양분하고 있는 이 거대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하겐다즈가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헤일로 탑은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파인트 단일 사이즈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하겐다즈 파인트 사이즈를 넘어섰어요, 매출 규모가. 그래서 2조 원에 팔라 그랬어요. 야, 너 그거 2조에 팔아. 그러니까 싫은데. 그 국내에도 라라 무슨 아이스크림이 생겼네요. 이 아이스크림은 비싸요.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비싸요. 어떻게 시작했냐는 거죠. 그가 이 거대한 사업이 되기 시작한 거는요, 오늘 말씀드릴 우리의 전략, 무엇을 팔 것인가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비싸고 뭐 기타 등등. 그걸 어떻게 팔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살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거대한 기업 사례도 많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정말. 그 뒤에 분은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왜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들었으면 저와도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지금 운영 중이세요? 식당? 와, 1번부터 들었으면 완전히 다른. 벌써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 진작 오시지 않고.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때 다시 오지 않을 느낌. 지난주에 우리 아이템 선정 기준 얘기했어요. 많이 남아야 되고요. 아이템 선정 기준이 기존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에 맞춰서 아이템을 선정하면 안 되고, 내가 해왔던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내 스펙으로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그 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그런 스펙을 가진 일은 반드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수동적이었잖아요. 자꾸 선택받기 위한 삶을 살아왔어요. 계속해서 우리 모두 누구에겐가 선택받기 위한 삶을 살아왔다.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선택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선택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선택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나를 고용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고 내가 회사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취업을 할 때도요, 앞으로 10년 동안 채용 계획이 없는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야, 우리 사람 안 뽑을 거야. 근데 나를 뽑을 수밖에 없을걸? 난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뽑혔어요. 신입사원. 앞으로 경력사원도 뽑을 일 없는 전기자동차 회사에 이제 신입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친구가 저 취업을 했어요. 다들 막 기겁을 했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네. 채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모두가 스펙을 준비하고 뭐 면접과 뭐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 이 친구는 이 회사가 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취업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창업을 할 거잖아.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선택권을 고객에게 주지 말자. 고객에게 선택권을 뺏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다. 그들이 절대 내 상품을 고를 수 없도록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게, 주는 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선정 기준에 대한 얘기죠.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얘기했어요. 싼 거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상이에요. 저도 그럴 때 있고요. 비싼 거 산 사람들은 얘기 안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복잡한 과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특허라고 새로 나온 거라고 식당에 가면 무슨 이상한 조리기구 같은 거 막 있고 새로운 불판, 새로운 뭐 시스템 갖췄다고 특허 출원, 상표 등록 개똥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망해요. 그거 뺏기는 건 정말 쉽고요. 특허권이나 상표 등록에 내 아이디어를 걸고 거기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특허 출원하는 데도 비싸지만 그 특허를 유지하는 것도 돈이 들어요. 특허로 성공했다는 사람 본 적 없을 거예요. 간혹 한 명 있겠죠.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가 몇 쪽인지 몰라요. 특허가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면 다른 특허가 돼요.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뺏겨내는 거 정말 장난이에요. 복잡한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돈이 드는 모든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럼 좀 빠르겠죠. 뭐든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더 빨리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더 비싸게 팔아서 빨리 끝내고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복잡한 거는 그들이 하라고 하세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 것인가만 고민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훑어봤고요. 왜 우리가 간이과세로 시작해야 되는지, 왜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가 세금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다. 다 돈이라는 거죠.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잖아요. 아까운 돈 날리지 말자. 공중분해 시키지 말자. 1, 2억 순삭이에요. 오늘 어떻게 팔 것인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방법을 적용하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요거 깊이 받아들이시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빨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는데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 제가 좀 지겹도록 말씀드린 게 선택권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오션. 우리는 오로지 블랙오션으로 가야 돼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시륵과 같은 암흑의 바다, 검은 바다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경쟁자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특별하지 않은 아이템으로 나만의 블랙오션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구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버리기. 무엇을 버릴 것인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가장 못 버리는 게 메뉴와 고객. 아니 장사하는데 고객을 버리고 어떻게 장사해요? 진상 고객 버리잖아요. 싼 것만 찾고 불평 많은 진상 고객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만한 고객 말고요. 창업자인 나에게 다소곳하게 구는 고객.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고객이 필요한. 쌉니다. 천리마마트 얘기했어요. 천리마마트는 직원이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어요. 상담하는 직원이 임금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절대 고객을 왕으로 모시면 안 돼요. 자꾸 뭔가를 갖추려고 해요. 더 좋고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다는 뭔가를 자꾸 표현하려고. 그게 식당이든 학원이든 어디든지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24시간 영어 친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친절하지 마시라고. 더 중요한 게 먼저다. 친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욕심을 제가 좀 버리라고. 어떤 욕심인가? 다 버리시고요.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본질에 집중하시라고. 내가 지금 팔고 싶어하는 이 상품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팔 것인지 정하고 나면 그 상품의 본질에 좀 집중하세요. 어떻게 고객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됩니다. 탈장 전문 병원이에요. 이 병원은 탈장만 해요. 탈장만. 다른 합병증으로는 탈장도 안 받아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요. 오로지 그냥 탈장 그 자체만 온 환자만 받아요. 탈장은 정말 중요한 질병은 아니거든요. 수술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맹장 수술하는 느낌의 정도 수술인데 크게 위험하진 않은 거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이 아닌데다가. 그런데 숄다이스는 특별해요. 원칙이 있어요. 수술을 한 그 순간에만 수술을 마치면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병실로 가는데 한 번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요. 수술한 당일 한 번만. 그리고 그날 한 끼만 밥을 갖다 줘요. 나머지는 식당에 내려가서 먹어야 돼요.
퇴원할 때까지.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러 가야 돼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퇴원을 시켜요. 수술을 굉장히 빨리 끝내고요. 숄다이스는 한 의사가 하루에 탈장 환자를 10명 가까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수술을 하루에 10명씩 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탈장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탈장 하나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크지 않은 병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병원으로 해요. 탈장 때문에. 이게 생명에 지장도 없는 중요한 질병도 아닌데 숄다이스로 와서 탈장 치료. 왜 이런 고민이 시작됐느냐? 하나만 했기 때문에. 하나만 동물병원도 특정 부위 한 수술만 집중하면 대박나요. 전국에서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사랑은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전국 어디든 그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국내에 그런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조숙증만 치료하는 한인방 병원이 생겼고, 어깨 전문 병원도 있고, 손가락 관절 전문 병원도 있어요. 누구를 고객으로 정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만 파는 중국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5개 이상 팔고 그런 가게들이 잘 돼요. 메뉴가 한 5개밖에 없는 중국집이 잘 돼요. 근데 효동각은요, 진짜 짜장면 하나만 팔아요. 7,000원, 하루에 300그릇 팔아요. 짜장면만 팔아요. 그냥 요것만 앉으면 짜장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문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만들어요. 만들면 와서 먹고 가고 와서 먹고.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딱 2시간만 일하면 300그릇 하는 거예요. 210만 원. 근데 영업을 좀 오래 한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12시간을 일을 하니까, 오픈을 하니까 언제 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300명이 분산돼서 오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죠. 2시간이면 끝낼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일이 없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조건 제한해라.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 무슨 에르메스? 뭐 이상한 명품 가방 재작년인가 재고가 남았어요. 500만 원짜리가 한 200개인가 뭐 300개인가 남았대요. 그걸 태워버렸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거 좀 싸게 팔아가지고 불이웃도 없고 좀 불편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돈이 몇 억인데 왜 태우냐는 거죠. 내 브랜드는 희소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남겨둬서 싸게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순간 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수십억이든지 손해보더라도 없어지더라도 태우는 게 낫다. 브랜드의 가치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골목식당에서 유명해졌죠. 돈카 2014라는 메뉴가 23가지였던 그냥 일반 식당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고 치즈 돈가스하고 그냥 돈가스 2개로 줄인 다음에 줄 서는 식당이 됐죠. 제주도로 가기 전에 여름방학에는 그 전날 저녁 8시에 마감,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와서 저녁 8시 되면 마감, 평일에도 아침 6시 정도는 마감, 돈가스 100개만 파니까 저는 못 가겠더라고. 저는 돈가스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걸 먹으러 그 전날 가서 이렇게 줄 서서 10시간씩 줄 서서 10분 만에 먹고 나오면서 또 줄 서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못할 것 같은 그 미친 짓을 설만하다는 거예요. 그 먹어보더니 어디 가서도 못 먹어본 거라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이 김흥서 사장님이 좀 더 뛰어난 전략이 있었더라면 애초에 그냥 15,000원짜리 돈가스를 팔았을 거예요. 포방태에서 돈가스하고 치즈 돈가스 2개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도 여러 번 사업을 실패했고 계속 장사가 잘 안 됐었고 마지막 다 때려 넣은 이 돈이 망하면 안 되니까 아까 그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한 거죠. 작은 욕심도 못 버렸고요. 고객도 메뉴도 모든 걸 다 못 버렸어요. 지금 제주도 가서 여전히 줄 서는 식당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골목식당이라는 늪에 빠져서 가격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 돈가스를 9,000원, 10,000원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제주도의 모든 돈가스가 15,000원인데 왜 연도는 9,000원, 10,000원이에요? 심지어 더 맛있는데도. 그런데 그 식당들도 15,000원짜리들도요. 새벽까지 줄을 안 서지만 하루에 100개씩은 팔아요. 대단히 뛰어난 맛도 아니지만 어떤 게 오르냐는 거죠. 저는 연돈 사장님이 불쌍해요. 애초에 골목식당에 출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갔더라면 이게 왜 또 300개로 늘지 못하느냐, 다른 분점이 왜 생기지 못하느냐, 싸서 그래요. 이 돈가스를 3만 원에 팔면 안 팔릴까요? 3만 원에 하루에 50명만 팔면 된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보다 많잖아요. 훨씬 9,000원짜리 100명 팔면 하루에 매출 100만 원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3만 원에 판다고 하루에 100명 안 올까요? 저도 가요. 한 번은 간다는 거예요. 줄 서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가요. 10만 원 줄 서기 알바를 시켜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시키면 우리가 장사 안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줄 서는 알바 안 시키는 거죠. 11만 원을 내고 그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줄 서는 게 싫어서 안 먹을 뿐이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항상 제한해야 된다. 수량을 제한해야 된다. 압구정동에 가면요, 아주 작은 도장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me요. 여기서 파는 도장은 제일 싼 목도장이 하나가 300만 원. 그냥 목도장. 1억짜리 도장도 있어요. 1년에 3개밖에 안 파. 예약해야 돼. 왜 이 흐름한 도장집은 이렇게 비싸게 파냐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를 팔 때 미친 듯이 정성스럽게 팠어요. 그래서 이 도장으로
이 도장으로 사업을 하고 법인으로 이 법인 인감을 개인 인감을 쓰는 이 사장님들이 하나 둘씩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 대박이 난 것도 아니야. 그 중에 일부가 대박이 나서 이 도장집을 파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도장을 파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사례가 점점 늘는 거죠. 도장은요, 이 사람은 나 하루에 10개밖에 안 파. 복도장 10개밖에 안 파요. 그럼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예약을 해야 돼요.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을 고민하시면 돼요. 무엇이든 간에 영업 일수를 제한하셔요. 일주일에 하루만 영업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식당도 저는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영업했습니다. 주말에 찾는 사람들 위해서 토요일 하루 정도 하고 혹은 일요일 하루 정도 하고 평일 3일 쉬는지 5일장 하루만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날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닭을 튀겨 파는 거죠. 줄 서서 먹는 식당이라서 튀김 닭집이라서 하루에 닭을 수백 마리를 팔아버립니다. 5일에 한 번씩 4일은 쉬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주일에 이틀만 쉬고 일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장사는 특히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거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사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몸이 지치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치면요 그냥 뭘 하나를 해도 대충 할 수밖에 없고요. 씻고 준비하는 자체를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과정이에요.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은 알게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은 100명 중 1000명 중 1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만 올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SNS에 한마디 해주고. 한번 훼손된 이미지는요 회복하는데 100배 이상의 에너지가 훼손되는 순간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훼손되지 않을 방식으로 시작하시고 내가 지치지 않을 방식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힘들면 절대 오래 못해요. 재미없으면 더 못하고요. 신나야 돼요. 신나지 않은 일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라. 영업 일수는 거부감도 좀 많으신데 영업 시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오래 일하지 말라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24시간 영업하는 건 더 말도 안 돼요. 24시간 영업하고 나 프로토인데 힘들어요.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그 가게가 제대로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토를 돌리는 그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절대 내 맘 같지 않아요. 사장님 있는 가게와 없는 가게는 표가 나요. 무조건 나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고 혹은 그가 그 가게의 진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람을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 그건 힘들어요.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다고 보시면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임차인이 좋은 건물주를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좋은 건물주가 있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임대를 올린 적 없다는 건물주 있어요. 그건 천운인 거죠. 그걸 바라고 나도 그런 건물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도 마세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은 절대 오래 일하지 마세요. 하루에 최대 4시간. 근데 저는 다 합쳐서 4시간. 내가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장사를 하셔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해볼만 하다? 아니다.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난주까지 계속 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강의에 참강을 같이 왔던 저희들 스텝이 있는데요. 젊은 덩치 큰 친구 보셨죠? 그 친구는 1000만 원 투자해서 월 매출 5천에 자기가 순수익 1000만 원을 가져가는 친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전략적으로 잘 하긴 하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월 매출 5천이 쉽지 않거든요. 매달 전부터 순수익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직원들 다 월급 다 주고 세금 계산도 다 해요. 텍스 코드한테 배웠거든 작년 초에. 그걸 더 적용해서 절세를 했거든요. 간이 가세로 시작하고 일반 가세 전환되면 폐업, 이동해서 간이 가세로 다시. 이거 아니라도 내가 돈을 벌 길이들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알겠으니까 굳이 장사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장사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썼고요. 책이 계약이 됐고 또 책을 쓰고 있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책으로 쓰는 건 어렵지 않다. 우리 모두는 다 우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그 순간순간들은 다 글로 표현하면 책 한 권씩 다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을 책으로 쓰시면 돼요. 메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한두 가지만 할 자신이 없어서? 한두 가지 이외에 모든 사람을 받기 위해서 원장님 확실히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받았죠? 제가 책 한 권 드렸죠? 받았죠? 여기서 한 받고 전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많은 이유가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 버려야 될 것들 중에 빨간색으로 하나 남겨놨거든요. 애초에 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찾는 손님들 다 잡기 위해서 모든 손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양한 메뉴를 찾는 손님들이 다 작은 욕심이에요. 작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두를 잡기 위한 이 작은 욕심이 모두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업시간이 긴 이유는 뭘까요? 4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4시부터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있어서 연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고객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7시부터밖에 안 해요. 그때 다시 오시죠. 예약도 안 돼요. 7시에 다시 오시죠. 7시부터 10시까지만 구워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되면요. 진짜 줄 서요. 그리고 10,000원 받아도 줄 서요. 저 집은 3시간밖에 안 한대. 그 시간 아니면 못 가. 혹은 4시부터 6시까지만 하세요. 미친 소리 듣겠죠. 근데 그 시간에 먹으려고 그냥 반찬 내고 오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도전 자체를 안 해요.
24시간 하지 말고요. 새벽에 오는 손님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면 그냥 새벽에 하시면 돼요. 1시에서 3시까지만. 그러면 일부러 저녁에 자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오는 놈도 생긴다. 멀리서 오는 놈도 생긴다. 오랜 시간 영업하는 이유는 브레이크 타임을 못 거는 이유가 3시에도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3시에 손님 오면 사장님 식사 돼요? 그럼 돼요 앉으세요. 잘라야 돼요. 잘라요. 저 사람이 다 돈이 있기 때문에 6,000원, 7,000원, 8,000원 매출이 되잖아요. 저게 다 임대료로 어떻게 되고 직원 인건비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매출이 올라가니까 3시, 4시에 오는 사람 받아요. 언제 쉬냐고. 언제 청소하고 언제 준비하냐고. 오랫동안 영업하고 메뉴가 많은 식당이 내가 먹고 싶은 그 메뉴를 정말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재고 관리 자체가 힘들거든요. 이 재료가 얼마나 이 냉장고에 있었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만 팔면 하루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매진이니까, 소진되니까. 내가 정한 영업시간 안에 2시간 안에 3시간 안에 내가 준비한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모든 게 그 전에 끝나요. 정말 좋은 식당 가면 영업시간이 11시에서 1시까지인데 12시에 재고 소진 간판 걸어요. 지금 줄 서 있는 이 인원으로도 끝난다는 거죠. 12시 반쯤에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부터 오는 손님 죄송하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손님이 아씨 이건 2시간밖에 안 해? 안 올까요? 다음날 또 와요. 내가 반드시 저거 한번 먹고 봤다. 무슨 맛인지 한번 보자. 진짜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면 돼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친절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친절하지 마시라고. 친절하기 전에 당신이 파는 그 상품의 본질에 좀 집중하시라고. 그거 제대로 하면요 좀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초급 밀면 가면요 불친절해요. 별로 안 친절해요. 손님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고객들이 이해해준다니까 그냥 빨리 먹고 일어나고 싶은 거죠. 전 가끔 술 파는 식당들 보면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고기만 팔아 술 안 팔아. 이씨 술 안 파는 고깃집에서 가면 그런 고객들 잡으려고 술 팔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빨리 고기만 처먹고 갔으면 좋겠다. 술 없이 고기 안 먹겠다는 사람까지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객은 버리라는 거지. 그냥 하루에 얼마큼 팔고 싶은데 1000명 만명 아니잖아요. 50명만 팔면 된다니까. 하루에 50만 원만 매출 찍으면 그냥 살아요. 내 직원 없이 그냥 혼자 살아요. 50만 원 찍으려면 혼자서 찍으려면 힘들거든. 버리세요. 절대 친절함이 먼저인 상품을 고객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미용실이 친절한데 머리는 개떡같이 자르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하면 뭐해. 우리 집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이 정말 사장님이 친절하신데 숯불을 제대로 못 넣어주고 고기가 안 익는다고 숯불 넣어달라는데 10분 걸린다고 그러고 이걸 뭐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그 사장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서비스로 무슨 소세지하고 갖다 주는데 하나도 안 고마운 거예요. 서비스와 친절 따위는 필요 없다. 오로지 내 상품의 본질이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 작은 욕심을 버리고요. 좀 거대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은 거 버리고 좀 크게 온 우주를 가질 정도의 거만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를 폭발시키고 나면요 나에게 이 상품을 팔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프랜차이즈를 확산시키는 게 낫다. 당신의 방식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그냥 5천만 원 1억 받고 팔면 돼요. 그 기술을 내 노하우를 관리해주고 꼼꼼하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해요. 하라고 해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한다. 조건은 내가 창업자예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상위 포식자여야 된다. 누군가의 마케터로 활동하지 마라. 제 동생이 아메야거든요. 자기는 자기 사업이래요. 그게 자기가 사업자래요. 각자가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치약 하나도 네 마음대로 가격 결정 못하는 게 무슨 네 사업이냐는 거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결코 누군가가 정해주는 방식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창업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창업. 절대 고객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대한 욕심 가지지. 작게 시작해서 요 작은 거를 폭발시키고 나서 나를 찾아와서 이걸 알려달라는 사람에게 비싼 가격에 그냥 뿌리고 그냥 그만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건데 이걸 80, 90 안 돼요. 앞으로 3, 4년 정도. 그리고 팔고 또 새로운 거 하자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거 해서 한 3, 4년 또 재밌게 놀다가 또 팔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요. 그거 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크게 벌려놓고 이씨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하면 출구 전략이 없어져. 나는 3억 들여 시작했는데 요거 털고 나오려니까 100만 원밖에 안 주는 상황이 생긴다. 지금 아프니까 사장에다 카페에 가보면 계속 매도 물건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장사가 안 돼서. 망하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내놓는 거죠. 근데 잘 되고 있는 가게인데 매출도 되는데 뭐 내가 개인 사정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출구 전략이 없어요. 돈을 많이 넣고 쏟아놓고 나면 출구 전략 세우기가 힘들어요. 우리 영세한 자영업자들 평범하고 돈 없는 우리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넣지 말고 가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팔 것인가를 정하고 나면요 어디서 팔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팔 것인가도 어디서 그 장소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절대 비싼 데 가면 안 되고 선택권을 제가 가져와야 돼요. 그 선택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한 장소에 대한 선정 기준 가장 싼 곳이에요. 어디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만 정하거나 어디서 파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탈장 전문 병원이래, 돈가스 전문점이래,
그냥 돈가스 하나만 파시. 세상에 널린 가짜 전문점을 한번 보세요. 진짜 전문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짜 전문점이 널린 그 레드오션 안에서 진짜 전문점이 되시면 블랙오션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블랙오션으로 그 블랙오션으로 가는 그 철학, 그 바탕에 세무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키셔야 돼요. 아씨, 그래도 홍보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권이 좀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메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끝까지 지키시기만 합니다. 주변의 역풍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역풍에 익숙해진 항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순풍에 현혹되지 마시라. 항상 거친 비판, 비난, 조롱에 익숙해지시고 그 역풍에 맞서고 끝까지 안 하기로 한 건 끝까지 안 하고 하기로 한 건 끝까지 지키는 창업자가 되시면 반드시 거대한 욕심을 이루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